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자신이 모든 선택을 스스로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언제 잠들지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의지로 결정한다고 믿고 계시죠.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의 뇌가 의식적인 결정보다 8초에서 12초 앞서 이미 선택을 맞춰버린다는 점이에요. 즉, 여러분이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그 결정은 무의식 속에서 끝난 상태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지, 그리고 진정한 변화가 가능한 영역은 어디인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기로 결정한 것도 실제로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클릭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결정은 여러분이 깨닫기 훨씬 전에 이미 내려져 있었을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연구자들이 뇌 스캔 장비에 사람들을 넣고 관찰한 결과 그들이 어떤 버튼을 누를지 본인이 결정했다고 인식하기 전 8초에서 12초 사이에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평생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일어난 결정들을 설명하는 해설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집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지난 8분 정도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순간 차를 운전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의식적인 여러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동조종 모드로 살아가고 있고 깨어있는 부분의 우리는 단지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했어 라고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승객 역할을 할 뿐입니다. 스마트폰에 손을 뻗는 그 동작은 폰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시작되는 것이고 바닐라보다 초콜릿을 선택하는 그 결정은 메뉴를 보고 있는 동안에 이미 끝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깊이 있는 철학적 담론이 아닙니다. 실시간 뇌 스캔을 통해 문자 그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항상 영화의 결말을 스포일러하는 그런 친구와 같습니다. 다만 그 영화가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은 항상 줄거리보다 파초 뒤처져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제 습관이라는 기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재미있는 게임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러분의 아침 시간을 묘사해 볼 테니 틀렸는지 말씀해 보세요. 잠에서 깨어나서 아마도 알람을 한 번 정도 끄고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을 겁니다. 똑같은 앱들을 똑같은 순서로 확인하고 똑같은 아침 식사 고민을 하며 똑같은 시간 동안 샤워를 했을 거예요. 어떠세요? 제가 맞췄나요? 여러분 하루의 거의 절반가량이 순수한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정도 아니고 선택도 아닌 그냥 배경에서 실행되는 자동화된 프로그램들이죠.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반복 재생되는 인간 플레이리스트와 같은 존재입니다. 웃긴 점은 여러분이 이것을 자신의 삶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모든 일상적인 행동들을 처리하는 아주 오래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목표나 비전 보드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효율적이고 싶을 뿐입니다. 무언가를 충분히 많이 반복하면 자동화됩니다. 대략 2달 정도 걸리죠. 무엇이든 2달만 반복하면 수년간 그 패턴에 갇히게 되는 셈입니다. 직장으로 가는 운전길을 생각해 보세요. 멍하니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어떻게든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손은 보지 않고도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어둠 속에서도 화장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술이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이 자동조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정말 미친 사실은 여러분의 전체 성격이 그냥 굳어져 버린 습관들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회피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습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습관이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성격이라는 감옥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절반 정도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은 미리 설치된 앱들이 들어있어서 삭제할 수 없는 스마트폰과 같은 패키지로 함께 왔어요.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코나 문만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안함, 성격, 관심받고 싶어하는 욕구까지 모두 물려주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격 검사들 아시죠?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이미 결정해 놓은 것들을 측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태어나서 대략 7살 정도까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학습이 아니라 녹화 말입니다. 부모님이 했던 모든 싸움, 누군가 여러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던 모든 순간, 사랑과 방치의 모든 패턴들이 여러분의 운영체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을 반복해서 재생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너는 충분히 하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는 아마도 5살 때의 엄마나 아빠의 목소리일 겁니다. 돈을 다루는 방식도 숫자를 셀 수 있게 되기도 전에 배운 것이고, 연애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사람과 계속해서 만나면서 치유되지 않을 어린 시절의 상처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전혀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한 12년 정도 더 기다려보시면 똑같은 말을 똑같은 어조로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생각했던 반항아가 아니라 속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제 사회적 운영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성에 대한 감각을 망쳐놓을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죠.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어울리는 5명의 조합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따라하게 만드는 특별한 세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말이에요. 그들의 말, 자세, 믿음, 심지어 호흡 패턴까지도 따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의견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감염된 것입니다. 감기처럼 말이에요. 다만 성격에 대한 감기일 뿐이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언가를 말했을 때 그냥 받아들였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 프로그래밍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뛰어라고 하면 여러분은 뜁니다. 뉴스에서 걱정해 라고 하면 여러분은 걱정합니다. 권위 있는 인물들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전히 그들의 코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미친 부분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얼마나 똑똑한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우편번호가 수입과 건강, 심지어 얼마나 오래 살지까지 예측해 주거든요. 여러분은 인생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편번호가 여러분을 위해 선택해 준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며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보면서 무엇이 정상인지 파악한 다음 자신이 독창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완벽하게 따라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독특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환경의 베스트 앨범일 뿐이에요. 편견의 안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진실을 원하지 않아요. 이미 믿고 있는 것에 대해 옳다는 확신을 원할 뿐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모든 것을 무시하거나 왜곡하거나 잊어버리죠. 자동차를 사고 나서 갑자기 그 차를 길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경험 아시죠? 그 차들은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모든 것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식은 클럽의 바운서와 같아서 기존 믿음의 드레스 코드와 맞는 정보들만 들여보내주거든요. 여러분은 실제로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지는 것을 더 싫어하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연애관계,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직장, 상처를 주는 습관들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이 문자 그대로 더 나은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을 2배나 더 가치 있게 여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첫인상은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구적입니다. 무언가에 대해 처음 배우는 것이 그 이후의 모든 것에 대한 필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처음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보통 이기게 되는 것이고, 수년간의 증거가 있어도 누군가에 대한 첫인상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여러분이 먼저 무엇을 믿고 싶은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그것에 대한 변론을 구축한다는 점이에요. 재판 전에 이미 판결을 알고 있는 변호사와 같은 셈입니다. 여러분은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이미 생각하고 싶었던 것을 정당화하는데 정말 능숙할 뿐이에요. 디지털 조종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보세요. 스크린 타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4시간은 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시작된 이후로 벌써 3번은 확인하셨을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들이 문자 그대로 신경과학자들을 고용해서 여러분을 중독시키도록 만들었거든요. 모든 알림, 모든 좋아요, 모든 빨간 점이 슬롯 머신처럼 설계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죠. 그래서 레버 당기는 것을 멈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이 여러분의 보상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스크롤을 멈추게 하는지, 무엇이 화나게 하는지, 무엇이 계속 보게 만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불안감과 욕망의 프로필을 구축한 다음 그것들을 무한한 루프로 여러분에게 다시 공급하는데 여러분은 관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피드에서 현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은 맞춤 제작된 거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어떤 뉴스를 볼지, 어떤 의견들이 존재하는지, 여러분 세계에서 무엇이 정상인지를 결정해 주거든요. 여러분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계속 스크롤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시뮬레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엉망진창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나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여전히 스마트폰을 확인하실 겁니다.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중독을 끊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언어의 감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단어가 없는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휘는 정신적 영토의 경계선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수천 개의 단어를 알고 있지만 일상적으로는 대략 3,200개 정도만 사용합니다. 그 3,200개의 단어, 그것이 여러분의 전체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지능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해 제한되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들은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감정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어에는 친우독, 즉 책을 사고 읽지 않는다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독일어에는 버슐림, 즉 개선하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한국어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완전한 경험들이에요. 머릿속에서 절대 조용해지지 않는 그 목소리는 어린 시절에 배운 패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구들, 똑같은 질문들, 똑같은 의심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살 이전에 들었던 문장들의 베스트 앨범을 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여러분의 전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실패작일까? 라고 물으면 증거를 찾게 될 거예요. 이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 게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의 내적 대화는 여러분의 삶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화적 무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은 여러분이 여전히 동굴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죽으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고대의 배선은 부족에서 분리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호랑이에게서 도망치는데 완벽했던 투쟁 도피 반응이 이제는 수동 공격적인 이메일을 받을 때 작동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언팔로우하면 몸이 물리적 전투를 준비해요. 알림 하나에 완전한 생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위는 예전에는 생존을 의미했어요. 더 높은 순위는 더 많은 음식, 더 좋은 짝, 더 안전한 영토를 의미했죠. 지금 여러분은 좋아요를 확인하면서 만년 전에 끝난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프로그래밍은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세상을 우리와 그들로 나눕니다.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치적 정당, 스마트폰 브랜드, 커피숍 선택, 이런 것들은 선호가 아니에요. 현대의 부족들입니다. 조상들이 동굴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은 아이폰을 지킬 겁니다. 짝찾기 게임은 모든 것에 영향을 줘요.
남자들은 문자 그대로 매력적인 여성들이 주변에 있을 때 더 바보 같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여성들의 선호는 실제로 한 달 내내 변화해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링크드인 프로필을 가진 매우 정교한 동물일 뿐입니다. 시간 왜곡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달에 받을 10만 원보다 오늘 받을 5만 원을 선택할 겁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리학이 문자 그대로 미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현재의 여러분과 미래의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남남입니다. 그래서 피자를 다 먹고 헬스장을 건너뛰고 새벽 3시까지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여러분을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대합니다. 미루기를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미래의 여러분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셈이에요. 미래의 여러분은 그런 현재의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기억들은 녹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더 가깝죠. 무언가를 기억할 때마다 조금씩 바꿔버립니다. 과거는 현재의 여러분에게 맞춰서 업데이트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기억들은 대부분 현재의 여러분이 쓴 픽션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2시간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죠? 6시간 걸립니다. 내일 일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될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유튜브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낙관주의자는 존재한 적이 없는 버전의 여러분을 믿고 있어요. 동기부여되고 규율이 잡혀 있으며 일찍 일어나는 슈퍼휴먼 말이에요. 분명히 새벽 2시에 이것을 보고 있지 않을 그런 사람을 말입니다. 집중 착각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직장을 잃었나요? 인생이 끝난 거죠. 승진했나요? 인생이 완벽한 거예요. 3개월만 기다려보세요. 항상 그랬던 것과 같은 수준의 행복하거나 불행한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 수준도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인식의 역설이 있습니다. 우주가 여러분에게 치고 있는 농담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일은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똑같이 실행하게 될 겁니다. 모든 패턴, 모든 편견, 마음이 치는 모든 속임수를 이해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모든 것에 속아 넘어갈 거예요. 마술 트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서도 여전히 속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이 힘과 같지는 않아요. 그냥 좌절스러운 인식과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패턴들을 보게 되면 못 본 척할 수 없게 됩니다. 습관을 하는 중간에 자신을 붙잡게 되고 누군가를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며 편견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틈이 벌어져요. 아주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마이크로초 단위죠.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면 늘릴 수 있어요. 항상은 아니고 자주도 아니지만 때로는 가능합니다. 자동적인 것을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때때로 자신이 자동적이라는 것을 붙잡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인식 자체가 여러분의 프로그래밍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습관을 알아차리는 습관, 패턴을 붙잡는 패턴을 개발하게 됩니다. 여전히 자동적 행동이지만 때때로 다른 자동적 행동을 방해하는 자동적 행동이죠. 그것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자유의지에 가장 가까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확히 하나의 슈퍼파워가 있어요. 자신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마트폰에 손을 뻗는 것을 멈출 수는 없지만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는 있어요. 화난 생각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습관을 방지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는 있어요. 이것은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관찰에 관한 것이죠. 볼 수 있는 것은 때때로 피해갈 수 있거든요. 환경을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렇게 간단해요. 스마트폰을 다른 방으로 옮기세요. 50% 정도 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집에 가는 다른 길로 가보세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부엌 배치를 바꿔보세요. 다르게 먹게 될 겁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을 재프로그래밍 할 수는 없지만 자극들을 재프로그래밍 할 수는 있어요. 3초 규칙이 여러분의 비밀 무기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3초를 세어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충동과 행동 사이에 3초만 있으면 돼요. 명상이 아닙니다. 그냥 수학일 뿐이에요.
다른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는 3초의 공간 말입니다. 질문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왜 이런 일이 항상 나에게 일어나지? 라고 하는 대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라고 시도해 보세요. 내가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대신 내가 어떤 패턴을 시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세요. 정신적 루프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대신 스크립트를 업그레이드할 수는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99%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선택들, 거의 모든 것이 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 1%의 인식,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작은 조각, 방금 전에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부분, 수년간 똑같은 패턴을 실행해왔다는 것을 깨닫는 그 1%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변화가 스며드는 코드의 균열입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히 중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제가 방금 넣은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